시설은 이미 운영 제한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합동 점검을 주요 영업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ospital doesn't have any beds, and they're using our stretcher to work up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on a ventilator at the moment.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의 국민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사실상 막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유흥업소의 영업을 19일까지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KBS의 홍사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오늘 총리가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으면 우리도 막는다. 우리도 막는다. 네,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도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가 한 146개국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유입을 이제 좀 줄이자는 목소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무조건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무비자로 한국을 협정을 맺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비자 협정을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서 발급받고, 그렇죠. 네. 최소한으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아니 왜 그냥 가장 효과적인 건 상호주의라는 거면 그쪽에서 막으니까 우리도 전면 입국 금지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라는 건데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에 그거는 국격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네.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역하는 국가라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가는 걸 가급적 최대한 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지금 그리고 이 상황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집 없으면 저 시설 격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이들 국가에서는 거의 한국엔 못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으로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한 하루에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내국인이고 네. 외국인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줄어들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논란이라기보다는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사실 우리 비자가 있어야만이 서로 비자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은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 모든 외국인을 다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네.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럼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한국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좀 검토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인 입국 자체가 사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인 입국자 수가 0명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참 평소 같으면 20만 명씩 보통 하루에 3만 명 이렇게 오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뭐 거의 매일 소규모 또는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유흥주점입니다. 흔히 룸사롱이라고 하죠. 네. 뭐 일본에서 온 연예인이더군요. 네. 처음에 거기서 시작됐습니까? 이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26일에 이제 일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에 일본에서 활동하다 일본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5천 명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들어와서 평소에 지인이었다고 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만난 겁니다. 유흥업소 자체에서 뭐 이렇게 뭐 가지는 않았다. 근데 바깥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유흥업소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했고 또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라는 다른 유흥업소 그 종사자 역시 같이 확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동선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이 어디십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하는데 이분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이걸 잘 밝히지 않으면서 동선 확보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그게 늦게 밝혀진 거죠. 그게 지금 해당 유흥업소에서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단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신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얘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네. 이 확진이 된 종업원이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 자기를 이렇게 직접 접촉해서 손질을 해준 미용실 종업원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게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돌면서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시차가 무려 한 7일 정도가 생긴 거예요. 일주일가량의 시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도 만약에 그중에 양성 확진 감염자가 있다면 그동안에 계속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고 지금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서울시에서 118명가량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아직까지는 양성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8명인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음성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으로서. 이 룸사롱이 강남에서 가장 큰 룸사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뭐 다 공개가 됐는데 크크 앤 트렌드 뭐 그 룸사롱이라는데 그 룸만 100개 정도 40개고 그 여종업원이 한 100명 정도 거기서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그 확진받은 그 여종업원이 일했던 날이 27일 밤부터 28일 새벽인데 그때 그 룸사롱에서 있었던 손님하고 종업원들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뭐 그 밤에 500명 있다고 잘 되는 룸사롱인가 봐요. 아직도. 이 학교도 문 닫고 성당이나 교회 뭐 예배도 안 하는 세상에서 밤에 밀집된 공간에서 주로 또 지하에 있잖아요. 여긴 잘 모르겠는데 몇 시간씩 앉아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식사하고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좀 참아줘야죠. 뭐 저 서울시에서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이들 업소에서는 뭐 사실상 영업 중지를 이제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식당이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이렇게 밀접 접촉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 좀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한 2,100여 개의 유흥업소가 있는데 좀 많이 권고를 해서 한 1,800 거의 한 80% 정도는 휴업하거나 이제 폐업하거나 다 그랬다고 해요. 장사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422개 정도가 아직 그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거는 좀 왜냐하면 클럽 또 룸살롱 뭐 콜라텍 이런 데는 굉장히 자가격리 격리 뭐 1m, 2m 떨어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여기는 집합 금지 명령을 그러니까 영업하지 마라 19일까지는 명령을 내린 거죠. 집합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 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손님들도 그곳에 모이는 게 금지된 거고요. 그래서 그곳에 출입을 하게 되면 손님으로 갔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인뿐만이 아니라 손님도 집합 금지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뭐 5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뭐 기소하고 이러는 주가 있거든요. 모이기만 하면. 제 동생 같은 경우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있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다가 거리에서 적발되면 그냥 $600 벌금을 그 자리에서 매긴답니다. 70만 원 정도. 그냥 가기만 해도 손님으로 가기만 해도 벌금 문다는 건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집합 금지가 됐기 때문에 대상이 이게 영업 금지라면 그 업소에만 하는 건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의 와인바에서도 역시 비슷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이 3월 중순에 미국에 있다. 미국 국적 여성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곳에 갔다가 3월 중순부터 사실 약간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미뤘던 겁니다. 그러면서 와인바를 계속 운영을 했고 또 그곳에 다니던 분들이 이제 일부 감염 증상 또 이 와인바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용했던 교통수단 같은 곳에서 이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별 확진자들 잘 잡아가고 있고요. 감소세고. 하지만 어제만 해도 8명이나 코로나19로 숨졌고요. 그래서 전체 사망자 수가 200명이 됐더군요. 이제 정확한 통계로. 어제 숨진 분들 중에 44살의 폐암 환자가 있어요. 그분은 사연이 참 누구나 그렇지만 다 안타까운 게 이 남성은 폐암이 있어서 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아내분이 밖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 구로콜센터에서 일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안에서 이제 감염이 됐고 식구들에게 전파가 됐던 경우였고 그 아내분하고 아이는 치료에 대해서 퇴원을 했지만 남편은 기저질환이 심했기 때문에 수도 서울에서는 최초로 사망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 룸사롱에 드나든 젊은 사람들 중에 나야 뭐 걸려도 뭐 젊은데 뭐 이렇겠지만 이 병은 남에게 감염을 시키는 나는 증세가 설사 없더라도 감염을 시키는 병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 구로콜센터에 감염을 시켰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부인분도 감염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애꿎은 44살의
폐암을 앓는 남편이 숨졌습니다. 해외 상황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140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미국이 사실 지금 뭐 증가세가 네. 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망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8만 명이 늘었거든요. 확진자가 지금 저 38만 확진자가 7천 명이고 네. 확진자가 8만 명 그렇죠.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뭐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네. 2, 3, 4위를 합친 것보다도 지금 많아요. 보시면 저 밑에 중간에 프랑스가 10,000명이죠. 사망자를 보시면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나라도 벌써 중국이 3,000명 선이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이 모두 10,000명을 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12일 전에 미국의 사망자가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일본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일본 아베 내각이 이제 긴급 사태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확진자가 대폭 증가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 200명대 수준으로다가 확진자가 관리되고 있었다가 오늘 보니까 362명이 갑자기 확 늘어났더라고요. 362명이. 그 일별 확진자는 제일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제 기억으로 260명, 70명이 제일 많이 늘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긴급 사태를 선포한 날 이제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사실 일본이 지금까지 유럽, 미국에서 이쪽에서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 이게 일본 사태가 이제 심상치 않아지면서 우리 가까우니까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뉴욕주는 그동안에 사망자가 600명? 뭐 이러다가 500명 내려오다가 다시 전날 대비 73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731명이고요. 전체 미국 사망자가 지금 12,000명 가량인데 그중에서 5,400여 명이 뉴욕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뉴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이제 저 논란 속에 순차적으로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 시작합니다. 학년별로. 고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관리가 잘 돼서 학교 문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났고 말씀 아까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밀접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통제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집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다시 또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뭐 지역 봉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는 그중에 가장 늦게 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집단 면역 실험을 한다고 해서 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뭐 확진자가 폭증 추세라서 집단 면역 이걸 갖다 지금 포기할 건가 뭐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움 요청하는 나라들 뭐 매일 아침 기사에서 봐요. 매일 아침 기사에서 나오고 진단키트를 있고 달라. 어떤 이유로 지금 진단키트를 주는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각국 정상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한 얘기들도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고요. 뭐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라든가 뭐 한국 전쟁 당시의 인연이라든가 우리 저 콜롬비아 같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 그렇죠. 그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신남방 정책에서 가장 그 핵심을 부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그 유람선 사고가 있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또 그 국가들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여러 개 단단한 진단키트를 도와주기도 있고 뭐 계약으로 체결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입니다. 서귀포인데요. 얼마 전에 삼척에서도 유채꽃 유채밭을 갈아엎었잖아요. 역시 오늘 제주도 서귀포시의 오늘 화면입니다. 오죽했으면 저게 원래 4월 말 5월 초에 저렇게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데 축제는 이미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모여드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오니까. 하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니까. 자, 유채꽃은 내년에 보죠.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볼 수 있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저렇게 써붙여놨어요. 오늘 6피트 아래 떨어져 있는 게 내일 6피트 아래 땅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미국은 6피트가 장례 지를 때 딱 저 깊이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6피트라는 상징이 거로 묘소에 묻힌다는 관용어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요? 죽는 것보다 6피트씩 떨어지는 게 낫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말씀 나눈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나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사회적 긴장감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 어제 미국에서 하루 사이에 1,700여 명, 프랑스에서 1,400여 명이 숨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